자, 일단은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자, 여러 가지 사각형이라고 적고, 자, 관계도를 나타낼 거야. 어떤 관계도냐면, 처음에는 어느 특징도 없는 사각형이지. 이렇게. 사각형. 그냥 짱돌. 돌 그려놓으면 돼. 이렇게 해서 사각형은 아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꼭지점 4개, 변 4개. 이렇게 그려진 걸 그냥 사각형이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한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얘가 그냥 사다리꼴이지. 등변까지 아니고, 그냥 사다리꼴이 될 수 있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될지. 이번 테마는 이런 거야.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사다리꼴의 특징은 뭡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다리꼴이 되려면 한 쌍의 대변이 어때야 돼? 평행해야 돼. 자, 그래서 A, B, C, D라고 할 때, 자, 여기서 한 쌍 아무거나 잡으면 되겠죠? A, D랑 B, C가 평행하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사다리꼴이 될 수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 다음 녀석은 점점 승진하는 거라 보면 돼. 진화하는 거라 보면 돼. 자, 그래서 사다리꼴이 이제는 이렇게 생긴 거 뭐라 그래? 평행사변형 되는 거지. 근데 사다리꼴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한 쌍은 이미 평행하잖아. 그지? 그러면 사다리꼴이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더 만족하면 될지를 생각해봐. 일단 쓰고 평행사변형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얘들아? 당연히 여기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얘는 한 쌍만 평행하고 얘는 두 쌍이 다 평행하잖아. 그지? 두 쌍이 다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 부르지. 자, 그래서 나머지 두 쌍도 평행하면 되겠구나. 여기에서 A, B랑 D, C도 평행하면 되겠구나. A, B랑 D, C도 평행하면 되겠다. 나머지 한 쌍의 대변도 평행해지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더 진화해볼까? 자, 평행사변형을 더 진화를 시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직사각형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그었죠. 쌤이 방향 위쪽으로 가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얘가 발전 가능성이, 진화의 가능성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뜻이야. 마름모도 될 수 있다. 마름모. 저번 시간에 이제 마름모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해서 배웠었지? 자, 그래서 마름모도 될 수 있어.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직사각형 마름모가 될까? 이제부터 그걸 생각하는 거야. 자, 일단 직사각형부터. 자,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일단은 되라 그랬고, 그 평행사변형을 만족해 준 상태에서 한 각도가 직각이면 또는 두 이웃한 각도가 같으면이라 그랬지. 그래서 A, B, C, D 직사각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각 A가 90도가 되면,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지. 각 A가 꼭 90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각도가 여기서 90도가 되면 대각도 90도일 테고, 평행사변형 성질 대각의 크기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180도니까 이웃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면 얘도 90도겠고 나머지 대각도 90도겠지. 그지? 그래서 직사각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 말고 다른 조건도 하나 있었는데 기억해? 이거 말고 다른 조건. 저게 첫 번째고, 다른 조건 뭐 있었어? 평행사변형이면 두 대각선이 서로 뭐해? 이등분하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지. 자, 근데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려면 심지어 이 대각선에 대한 성질이 뭘 이루면 돼? 두 대각선의 길이가 아예 같아버리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였지. 그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서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게 바로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으니까. 자,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를 만족하거나 두 번째를 만족하면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AC와 BD의 길이가 같은 거. 그지? AC, BD가 뭔데? 대각선. 대각선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된다. 였었지. 자, 그 다음에
마름모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할까? 마름모 ABC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마름모가 되려면 일단 이웃변의 길이가 같으면 됐어. 왜? 이웃변의 길이. 즉, AB와 AD가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꼭 AB, AD 말고 AB, BC가 같아도 되고 BC, CD가 같아도 되고 그지? CD, AD가 같아도 되고 어쨌든 이웃변의 길이가 같으면 됐어. 왜? 이웃변의 길이 같다는 얘기는 마주보는 대변도 길이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평행사변형 상태에서는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웃변의 길이 같으면 전부 다 같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마름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었습니다. 또, 자, 두 번째는 뭐겠어? 두 번째는 또 그거 꺼내야지? 대각선. 자, 대각선에 관련된 성질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여기 뭐 들어올까?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그 성질 때문에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상태에서 뭐만 만족하면 두 대각선이 수직만 이루면 여기서 봐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만 이루면 자동으로 뭐 한다? 수직 이등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대각선에 대한 성질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합쳐진다 보면 돼. 결국에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지만 결국에 최종 진화의 형태는 하나다 하나. 자,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합친 친구 마지막 누구였어? 정사각형이었지. 완벽한 진화체. 완벽한 사각형이라 보시면 돼. 완벽한 사각형. 모든 성질을 지금까지 했던 걸 다 갖추고 있는 얘야. 그러니까 내 변의 길이가 같기도 하고, 그지? 이거는 누구 성질이었어? 누구의 정의였어? 마름모의 정의였지? 마름모의 정의도 갖추고 있고 내 각의 크기가 같다. 누구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직사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직사각형이기도 하면서 마름모이기도 하니까 성질 자체가 직사각형의 성질도 갖추고 있고 뭐야?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도 갖추고 있으니까 서로 뭐 한다? 수직 이등분하기까지 한다. 이 성질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이거 마름모 이름 적고 여러 가지 사각형의 관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빠진 친구 하나가 있죠. 빠진 친구. 누구야? 등변사다리꼴이 빠졌잖아. 근데 이 진화체 중에서 정방향 쪽으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 정사각형이 되는 건데 등변사다리꼴이라는 친구는 요 사다리꼴에서 빠져. 약간 삐뚤어져. 요쪽으로 타면은 등변사다리꼴이 되는 거야. 사다리꼴에서 뭘 만족하면 등변사다리꼴이 될까? 등변자가 뭐야? 같을 등자잖아. 그지? 변의 길이가 같다 해서 등변이잖아. 그러니까 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등변사다리꼴이 된다.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의 자체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었지. 등변사다리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그냥 두 변의 길이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A, B, C, D라는 등변사다리꼴이 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화살표 옆에다가 자, AB랑 DC의 길이가 같다. 한마디로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요 둘이 같아지면 되는 거죠. 자, 아니면 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A와 각 D가 같거나 위에 쪽이 같아도 되는 거지? 위에 쪽이 같아서 상관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B하고 각 C가 같거나 요 조건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사다리꼴인 상태에서야 사다리꼴인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등변사다리꼴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해서 끝났지만 등변사다리꼴의 가장 중요한 성질 뭐였어? 대각선의 길이가 또 같지. 그래서 이런 성질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요렇게 갖다 표시 쭉 됐지.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들의 완벽한 관계도다. 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도만 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우리가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뒤쪽에 요것만 지울게.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라 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유형인데요. 자, 그거를 한번 좀 깊게 한번 다뤄볼게. 요것도 이제 필기 해놔야 돼. 자, 일단
주제가 중점 연결이야.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 요게 이제 주제인데, 자, 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었다. 어떤 중점? 변의 중점이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사각형은 아직 하지 말고 평행사변형부터 하자. 평행사변형. 이렇게. 자, 평행사변형 그려서 A, B, C, D.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해봐. 중점을 찍어. 자, 가운데 점이죠? 가운데 점. 네, 가운데 점처럼 생긴 거 찍어. 자, 요렇게 해서, 이쪽도 해가지고, 자, 요렇게. 됐지? 자, 이 사각형은 지금 어떤 사각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EFGH. 자, 이 사각형 EFGH가 어떤 사각형일까, 얘들아? 그냥 뭐 비슷하게 생겼죠? 뭐 평행사변형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지금 그린 평행사변형이랑, 그치? 크기만 좀 더 작아졌죠?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야.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알겠지? 그냥 평행사변형. 자,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증명은 해야겠죠?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 자, 모든 증명 과정은 대부분이 다 합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점을 연결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금 요쪽도 2등분 되고 요쪽도 2등분 되겠지?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쪽도 2칸으로 2등분 되고 요쪽도 2칸으로 2등분 되겠지?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도 같으니까 요쪽도 1칸, 요쪽도 1칸으로 2등분이 돼.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2등분이 됐을 때 여기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상대되는 삼각형 2개 보이죠? 이 2개가 뭐를 이룬다? 합동을 이룬다는 것을 금방 증명할 수 있지, 여러분들. 요 각도랑 어떻게 써? 같겠지? 당연히 같겠죠. 평행사변형 성질. 두 쌍의 대각의 크기 같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지금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뭐까지 만족해? 끼인각이 같다도 만족하는 거지. 따라서 무슨 합동? SAS 합동이다. 옆에다가 이렇게만 적어놔. 합동 조건만 적어놔. 자, 여러분도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삼각형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라 그래.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SAS 합동이라는 걸 증명을 하면 모든 요거는 3칸으로 할게. 모든 대응변의 길이가 다 같지. 그래서 여기를 3칸으로 하고 여기는 동그라미로 할까? 여기랑 여기도 같다는 걸 보일 수 있으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를 만족해서 이 녀석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알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있어? 직사각형. 직사각형 한번 그려볼까?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부르고, 자, 이 녀석의 중점을 연결해. 중점. 자, 중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하면, 뭐, 딱 봐도 우리가 아는 그 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각형이니, 이거? 어떤 사각형처럼 보이니? 예쁘지? 평행사변형 넘어서서 그냥 단순히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뭐야? 마름모가 나옵니다, 마름모. 자, 왜 마름모인지를 증명해야겠지, 또 그러면.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진짜. 너무 쉬워. 자, 왜? 여기 있는 사각형,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이 4개의 직각삼각형이 있지. 이 4개의 직각삼각형이 다 뭐를 이룬다? 합동을 이룬다. 너무 쉽게 증명이 가능하죠. 왜? 여기 직각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등분 되면서 2등분 된 길이도 같죠. 자, 그 다음에 요쪽은 뭐 동글뱅이, 요쪽 동글뱅이, 요쪽도 동글뱅이, 요쪽도 동글뱅이. 이렇게 하면 두 변의 길이 같으면서 또 끼인 각이 90도로 다 같지. 따라서 옆에다가 또 SAS 적어놓고. 자, 모두 합동이다. 자, 따라서 대응되는 변의 길이도 다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마름모가 된다. 밑에다가 직마 적어놔. 직마. 외우는 방법은 마름모를 그린 다음에 설명을 할게. 그 다음 마름모죠. 직사각형 다음 마름모 차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상대되는 개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변의 중점을 찍어서 연결을 하면
얘도 뭐처럼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뭐처럼 보이니? 얘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평행사변형을 넘어서서 뭐처럼 보여? 직사각형이죠. 네, 직사각형처럼 보이지. 직사각형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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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이런 식으로 매직, 매직, 마직, 직마, 마직, 직마, 마직, 직마. 얘네 둘이 서로 상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알겠지? 마직, 직마, 마직, 직마, 마직마. 자, 그래서 얘가 왜 사각형, 직사각형인지를 증명해야겠지 또. 자, 왜 직사각형일까? 얘 좀 재밌는데, 얘는 모든 변의 길이 같으니까 2등분된 길이도 어떻겠어? 다 같겠지? 2등분된 길이도 같아. 다. 전부 다 두 칸짜리로 해줍시다. 전부 다 두 칸.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얘가 또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고, 그 다음에 이쪽을 점이라고 해주고, 이쪽도 그러면 2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의 크기 같죠? 이쪽도 점이라고 해주면 상대 쪽에 있는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고, 이렇게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둘이 뭐야? 합동이지. 그래서 그냥 요쪽도 점, 요쪽도 점 이렇게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요쪽을 점이라고 했고 요쪽은 완전히 다른 삼각형이잖아. 2등변 삼각형이기는 한데 이 녀석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 그제? 근데 얘하고 또 뭐를 이뤄? 합동을 이루지. 왜? 요쪽에서 꼭지각이 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합동을 이루는데 옆에다가 SAS 딱 적어놓으면 되겠죠? SAS로 상대되는 삼각형이 합동이다. 자, 그러면 또 여기다가 X 각도를 또 표시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 지금 표시한 이 점이랑 X들 있지? 이 점이랑 X들 제외하고 나머지 각 뭐 있어? 요 각도 있죠?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믿는,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직각이란 보장이 없어. 하지만 이 각도도 노란색이고 지금 이 각도도 노란색이고, 그치? X랑 점 180도에서 빼면 똑같겠죠? 그 다음에 요쪽도 점 X를 빼면 요쪽도 노란색이고, 요쪽도 마찬가지 점 X 있으니까 180도에서 빼면 노란색인데, 우리가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했죠. 직사각형을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인 사각형이라고 말 안 하고, 모든 각의 크기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같은 사각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는. 알겠지? 그래서 모든 각의 크기가 같으면 어차피 자동으로 몇 도가 돼? 90도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사각형 조건을 일단 만족하니까 직사각형 맞고요. 그 직사각형인 이유는 모든 각의 크기가 같으면 어차피 360도 맞추려고 직각이 되기 때문에. 되겠지? 얘네들이 사실 다 같은 각도인데 다 직각이었던 거야. 알겠지? 저 직사각형 조건을 만족하니까 다 90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마직, 직마. 이렇게 마직, 직마. 이렇게 기억하시고 평평. 자,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딱히 하는 의미가 없는데 하는 의미가 없는데 정사각형. 이 친구 뭐 될까? 중점 찍어서 연결하면 뭐 될까? 얘는 완벽한 친구죠. 군더더기 없어. 얘는 완벽한 친구야. 그래서 이렇게 중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모양 많이 나오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후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모양. 그지? 계속 중점 찍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계속 만드는 거. 그런 모양 많이 나오죠.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 정정.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정정. 자, 왜 자기 자신이 나오냐? 얘도 90도, 얘도 90도, 얘도 90도, 얘도 90도이면서 2등분된 길이도 다 같잖아. 그지? 2등분된 길이도 다 같아. 한마디로 뭐를 이룬다? 합동을 이룬다. 얘 전부 다 SAS죠. SAS. 딱 적고. 다 합동을 이루. 합동을 이룬다는 얘기는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일단은 마르모가 되면서 요쪽 각도, 요쪽 각도, 요쪽 각도, 요쪽 각도 다 분석하면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요쪽 45도고 한쪽만 할게. 요쪽도 45도겠죠. 그치? 그러면 나머지 각도 여기가 몇 도일까? 90도가 되겠지. 90도. 요쪽도 90도, 요쪽도 정확하게 90도, 요쪽도 90도, 요쪽도 90도. 이렇게 합동임을 이용해서 쉽게 보일 수가 있다. 너무나도 직관적이지. 너무 쉽지? 정적.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중점 연결 찍어가지고 연결한 사각형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어해.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 우리가 아까 전에 나왔었죠. 이렇게 사다리꼴이면서 중점을 일단 찍어서 연결해보자.
먼저. 중점 찍고, 중점 찍고.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했더니 뭐처럼 보이는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지? 마름모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 그리면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모양인데, 자, 일단 한번 봐봐. 여기서 나중에 중점 연결 정리를 배우면 더 쉽게 증명이 가능한데, 일단 등변이라 그랬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변의 길이가 똑같겠지. 그러면 그거에다가 중점을 찍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각각이 2등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얘네 둘이만 같은 게 아니라 얘네 둘도 마찬가지.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다 같겠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쪽도 2등분이 요렇게 되겠고, 요쪽도 2등분이 요렇게 되겠지. 요 녀석들은 같을 이유가 없죠. 자, 이렇게 만들면 일단 얘네들이 요쪽에다가 점, 요쪽에다가 x 이렇게 표시하자. 지금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있지. 아, 잠깐만. 요 삼각형이 아니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이렇게 둘이 뭐를 이뤄? 합동을 이루지. 그래서 점 x 표시하고 요쪽에 지금 x지. 요쪽 x, 요쪽 점 이렇게 표시하자. 그 다음에 보자. 잠깐만. 요거는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합동 이용하면은 증명이 조금 어렵네. 조금 어렵네. 어디 보자. 일단은 잠깐만. 마주보는 거, 변의 길이, 그 다음에 대각선. 이거는 합동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이건 나중에 닮음 이용해서 증명해 줄게. 이거는 나중에 닮음 뒤에 나옵니다. 바로 닮음을 배우면,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들어봐. 여기 증명 과정은 애초에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문제로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걱정 마. 일단은 여기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듣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대각선 그으면 여기서 지금 위쪽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이제 닮음을 이루지. 그래서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한 번은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1대 2지. 그러면 닮은 비라는 거는 어디에서나 일정해야 되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요쪽도 1대 2면 요것도 몇 대 몇이야? 요것도 1대 2겠지. 네?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뭐 1짜리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요만큼을 2짜리 이렇게 표시를 하면 지금 얘네들 1대 2라는 거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봐봐. 여기서도 여기가 1대 2로 닮음이고 요쪽도 1대 2로 닮음이지. 그래서 요만큼 밑변의 길이도 1대 2로 닮음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만큼 길이가 또 1짜리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등변 사다리꼴은 우리 성질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따라서 얘 변의 길이도 대각선의 길이도 마찬가지 2짜리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절반하면 또 이 길이가 되겠지. 중점 연결 정리야. 이게 닮음 이용한 거지. 닮음 비에 의해서 요 녀석 절반하면 요 녀석이 되고 요 녀석 절반하면 또 요 녀석이 되겠지. 그래서 얘도 1짜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다 b가 몇 짜리? 1짜리가 돼서 대각선에 다 절반이 돼서 결국에는 모든 변의 길이가 다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거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뭐라 불렀어? 마름모라 불렀으니까 얘는 마름모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이제 외우는 거는 등마 이렇게 외워. 등마 중마고라는 말이 있죠. 걔랑 발음이 비슷하지. 중마고 아니? 사자성어 중에서 친한 친구, 옛날부터 이제 중마라는 대나무 죽자에다가 말마자를 해서 대나무 말을 타고 다니는 옛날부터 친한 친구를 사자성어로 이제 부르는 말이 중마고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등마.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마름모. 마름모는 직사각형.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완벽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 다른 누군가가 되지 않는다. 완벽해서. 그래서 정사각형.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만 잘 좀 외워주면 돼. 등마.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문제로 가볼까? 여러 가지 유형 문제를 또 보면서 새로 배울 만한 내용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9번. 자, 등변사다리꼴은 저번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문제는 풀지 않았죠. 그래서 379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했으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쪽 가게 크기랑 요쪽 가게 크기랑 같겠고, 그 다음에 요쪽 가게 크기랑 요쪽 가게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84도가 한쪽에 C각도 있으니까 요쪽으로 넘어와서 얘도 84도. B 밑에다가 딱 적어 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억각을 이용하면 45도를 이렇게 Z자 그려가지고 밑에 쪽의 각도, Y 밑에 쪽을 45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억각으로. 됐지? 자, 그러면 84도에서 45도를 빼면 누가 나와? Y 각도가 나온다. 자, 그래서 Y 각도는 39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위아래로 더하면 얼마? 얘네 둘이 각도가 같고 얘네 둘이 각도가 같으니까 다 더해서 360도니까 거기서 절반 딱 때리면 왼쪽 오른쪽 둘 다 더해서 180도가 된다. 이렇게 더하면 180도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45도를 180도에서 빼고 84도도 180도에서 빼면, 즉 180도에서 84도와 45도를 다 빼면 누가 남아? 각 X가 남겠지. 됐어?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84 더하기 45 하면 얼마? 129니까 마이너스 129. 자, 이렇게 하면 X는 51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각 X는 51도, Y는 39도. 51도와 39도를 더해라. 몇 도가 되겠습니까? 90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일단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서 여러분들이 평행 조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억각, 동의각 그런 거 되겠지? 그리고 위아래 더해서 180도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넘어가서 등변 사다리꼴에서 항상 나올 가능성이 꽤 많은 등변 사다리꼴 문제인데, 여기서는 보조선 긋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보조선을 긋는 방법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하나는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는 건데, 이거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이쪽에 120도라고 있는 각도를 망치기 싫잖아? 그러니까 수선의 발 내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변과 평행하지 않은 한 변이죠. AB. 얘하고 평행한 선분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이 애초에 평행하게 그렸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평행사변형 되면서 길이가 같으면서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도 같겠지. 요렇게. 왜 같겠어?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애초에 등변사다리꼴이었으니까 같았겠지. 그래서 얘와 얘도 같으니까 이 삼각형은 이제 무슨 삼각형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하고 이등변 삼각형 요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쪼개면 두 가지로 풀 수 있게 되는데, 심지어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120도라고 줬잖아. 그럼 아래쪽에 여기는 몇 도일까? 60도겠죠.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등변사다리꼴이면. 자, 그러면 요쪽이 60도면 요쪽도 몇 도겠어? 60도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한쪽 각도가 60도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요쪽도 60도고 요쪽도 60도니까 정삼각형까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한쪽이 120도인 등변사다리꼴을 주면 웬만하면 다들 평행사변형과 이등변 삼각형 요렇게 쪼개세요. 이등변 삼각형이 뭐 되니까? 정삼각형이 되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고, 자, 그럼 7cm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7cm가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쪽은 5cm가 돼서, 자, B에서 C까지의 길이는 12cm다. 요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12cm고 애초에 등변사다리꼴이었으니까 7cm, 7cm 여기도 같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5cm, 7cm, 12cm, 7cm.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몇 cm 될까?
7 더하기 7은 14, 19. 19 더하기 12는 31cm. 1번. 이렇게 되겠지. 되니?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어떤 유형이 있어? 관계도 나오니? 여러 가지 사각형. 그렇게 나오지? 자,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진도 나간 다음에 이제 테스트 보겠다는 건데, 요 문제를 내가 냈어. 그래가지고 이거 먼저 하려고. 자, 평행사변형이죠? 자, 평행사변형인데 지금 이런 교묘한 모양을 만들어냈어. 자, x라는 각도 2등분 했고, 그 다음에 점이라는 각도로 2등분을 또 했고, 세모,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기호를 썼는데, 봐봐. 자, 지금 요렇게 된 삼각형 보이지? 요렇게 된 삼각형, 이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을 한번 짙게 한번 색칠을 해보시고, 요렇게. 자, 요쪽에서 위아래 더한 각도 있지? 요 전체. 이렇게 위아래 더한 각도. 우리 평행사변형에선 180도라고 약속했었지. 돼? 자, 근데 여기에서 2등분된 각도 점하고 세모 하나씩을 연결하면 점하고 세모 하나씩을 연결하면 몇 도가 돼? 90도가 되니까 자, 이 나머지 내각의 크기도 몇 도가 되겠어? 90도가 되겠지. 되니? 하나씩을 더해서 90도니까 나머지 각도도 90도.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다 어떻게 써? 요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90도. 자, 그러면 마주보는 막국지각의 크기도 몇 도? 90도. 요 안쪽에 EFGH 사각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요 각도가 마주보는 대각이 90도가 됐어. 그지? 자, 그 다음에 또요. 요렇게 더하면 또 180도잖아. 그지? 근데 요쪽에서도 하나씩 연결을 해놨네? X랑 점.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또 몇 도? 90도. 자, 그러니까 나머지 각도 어디? 여기가 되겠지?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이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이 90도니까 요 각도도 90도겠지. 따라서 아래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쪽도 90도. 자, 그럼 모든 각의 크기가 다 몇 도? 90도가 됐으니까 무슨 사각형? 얘?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좀 기억을 해놔. 많이 나오는 도형이니까. 자, 직사각형. 자,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거 선택하면 되겠지. 자, 볼까? 1번을 보니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어때? 맞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건 직사각형 아니라 평행사변형이라도 만족시키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이니까 만족하겠지 이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이건 당연히 평행사변형 조건이니까 만족하겠죠. 그런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만족하니? 이거는 누구의 성질이다? 마름모의 성질이었지? 그래서 마름모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각각 180도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 합 90도 더하기 90도죠. 직사각형이면. 자, 그래서 180도가 맞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지. 그냥 맞다. 자, 요거 때문에 이제 테스트보다 더 먼저 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배웠던 관계도 있죠. 관계도.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에 관계. 자, 쭉 그렸던 거.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말을 해.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자. 각 A가 90도인 평행사변형 ABCD는 직사각형이다. 차근차근 곱씹으면서 보세요. 자, 평행사변형이었는데 그쪽에서 한 각도가 90도가 되면 아까 전에 기억하지?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말했었지? 자, 그래가지고 얘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 A, B는 BC인 평행사변형. 끊고 여기서도 끊고. 자, A, B는 BC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웃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뜻이죠? 이웃변 같다. 이웃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은 평행사변형 상태에서 뭐를 만족한다? 마름모의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아지니까 자,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2번. 이렇게 벌써 답이 나왔는데 자,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옳지 않은지 말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훨씬 중요해. 자, 그래서 보시면 AC하고 BD가 수직인 이거 뭐야? AC하고 BD는 무슨 관계야? 대각선과 대각선이지. 대각선이 수직이다란 말이야. 이거는 누구 조건이니? 누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지? 따라서 마름모로 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왜 옳지 않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AC와 BD가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얘 누구냐? 무슨 성질이야?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누구 성질이니? 최초로 누구에서 만족해?
등변 사다리꼴도 그러하지만 일단 직사각형의 성질이지. 그래서 인 직사각형 ABCD는 마름모이다. 무슨 말이야? 마름모 찍 긋고 그냥 직사각형인 거지. 얘는 직사각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됐어? 직사각형이었는데 그냥 이 조건 만족한다고 해서 뭐가 되지 않죠. 그냥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각 A와 각 B의 합이 180도인 이거는 누가 만족하니? 각 A와 각 B의 합이 180도인 거. 누구부터 만족해? 그냥 평행사변형이면 다 만족하는 성질 아니야? 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그지? 이걸로 내가 저번 시간에 보였었죠?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가 같아서 둘이 더하면 180도다. 이렇게 설명했었지? 이 각도랑 외곽 쪽이 이 각도가 이렇게 둘이 같아지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평행사변형인 마름모라고 한 거야. 그냥 마름모죠. 그냥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 틀렸겠지. 자, 얘를 그냥 찍 그으면 돼. 그냥 마름모다. 그냥 마름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만족하고 있는 성질을 말해준 거니까. 자, 됐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에 대한 성질. 내가 아까 전부터 저번에서부터 이제 강조했었던 대각선에 관련된 어떤 성질 하면 대각선, 대각선 하면 성질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는데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하는 사각형을 요 중에서 모두 골라라 라 그랬지. 완벽하게 성질을 꿰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수직이 등분한다. 이거 언제부터 나오는 조건이야? 언제부터? 마름모부터 나오는 조건이죠. 내가 부터라는 얘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그랬던 관계도 있지. 그 관계도에서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질이 있었던 게 마름모였어. 알겠지? 그래서 마름모도 만족을 하니까 3번 해주는데 또 누구도 만족하니? 마름모 다음에 있었던 게 누구야? 정사각형이잖아. 완벽한 사각형. 그지? 그래서 정사각형도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 종류. 자, 종류만 암기하시면 돼. 근데 이제 증명하는 것도 그 다음 문제인가? 그 다다음 문제인가? 거기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증명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과 같은 등변 사다리꼴이 마름모가 된다라는 그거는 등만은 나중에 중점 연결 정리를 배우면 증명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증명하라고 하진 않는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틀렸네. 3번부터 보면 직사각형이 아니라 누구야? 마름모다. 이렇게 고쳐야겠지? 여러분 고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맞는 걸로 연결.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평행사변형 된다. 이게 맞죠? 평평. 이렇게 기억하려야지. 평평. 아, 옳지 않은 거구나. 잘못 읽었어. 쏘리. 그러면 답이 나왔네? 3번. 답이 나왔네. 처음부터. 평평.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평평. 맞고요. 직마. 마직. 직마 마직. 직마 마직. 아예 그냥 세트로 외워. 직마 마직. 이렇게. 그 다음에 정정. 얘도 맞지? 문제를 잘못 읽었어. 등마. 마름모야. 자, 그 다음. 여기까지인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끊고, 쉬는 시간 아직이구나. 지금 테스트를 보자, 그러면. 내가 뭘 뽑아왔냐면,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매스플랫 프로그램에 뽑은 게 아니라, 기출문제 가져와서 그래. 불당중이랑 백석중이랑, 한들물빛중이랑, 은봉중. 이렇게 네 학교에서 냈던 문제들이거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오늘은 이거 풀어봅시다. 자, 지금 풀면 돼. 자. 자, 문제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야? 빈칸이지. 다 나왔던 얘기야. 매년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빈칸 문제를 낸다는 얘기야. 자, 유형 13번, 410번을 피시면 되는데, 일단, 개념 먼저.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라는 얘기야. 평행선. 우리 평행선 사이. 여기가 평행선 사이에서는 어떤 점을 잡아서 밑으로 내려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수선의 발을 어디에서 내려도, 전부 다 길이가 다, 어때?
똑같겠지. 이 성질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고정된 밑변의 길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높이가 또 요거지?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지?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와 우리가 이 밑변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평행선 사이에서 이 꼭지점을 이렇게 갖다가 옮겨. 얘를 잡아다 끌어가지고 이걸 줄이라 생각하고 요 앞정을 여기다가 딱 옮겨. 그러면 요렇게 또 삼각형이 발생하잖아. 나타나잖아. 그지? 근데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밑변을 이걸로 한다고 치면 높이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얘를 또 잡아 끌어가지고 요 중간에다 놨어. 뭐 딱 중간이 아니어도 그냥 사이에다가 놨어. 자, 이렇게 놔도 얘는 마찬가지로 밑변은 고정된 상태,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요 점으로부터 아래쪽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또 요 길이가 또 높이가 되겠지. 어디에서 잡아도 어때? 높이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냥 대놓고 밑변도 똑같이 놨으니까 이렇게 잡은 삼각형, 이렇게 잡은 삼각형, 이렇게 잡은 삼각형, 이렇게 잡아도 다 어떻게 써? 넓이들이 똑같겠지. 넓이들이. 그제? 그래서 넓이가 같다라는 성질이야. 평행선 사이에선 어떻게 잡아도, 나머지 한 꼭지점을 어떻게 잡아도 이 밑변만 고정돼 있으면, 이 두 점만 고정돼 있으면, 요 점만 안 움직이면 어떻게 삼각형을 만들든지 간에 요 위에서 점들을 이동시켜도 넓이는 다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 알겠지? 그래서 왜 그렇다? 높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밑변도 다 똑같은 걸 쓰고 높이도 다 똑같은 걸 쓴다. 평행선 사이의 길이는 어디에서나 같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산사태 문제라고 이름을 붙일게. 그렇게 기억합시다. 약간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야.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서 산사태 문제. 왜 산사태일까? 이거를 갖다 산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산. 이런 식의 그림이 자꾸자꾸 나와요. 거기서도, 뒤에서도. 자, 그래서 이걸 산이라 부르면 산에서 요 정도 각도로 지금 흙이 쌓여져 있다. 높이 쪽에. 요 높은 쪽에. 그래서 흙이 요 정도로 쌓여져 있으면 여러분들, 만약 비 한 번이라도 오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가겠지. 그치? 얘가 싹 쓸려 내려가겠지. 그 쓸려 내려가는 걸 우리는 산사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흙이 쌓여져 있는데 아래쪽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쓸려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자, 이유는 뭐야? 이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를 똑같이 생각하자는 얘기인데, 자, 왜 똑같아? 이 AC 선분과 그 다음에 요거 DE 선분이 뭐하니까? 평행하니까. 이 평행선 사이에서 애들이 잘 발견을 못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잘 발견을 못 해. 평행선 사이에서는 삼각형을 어떻게 잡아도 다 똑같다. 이거를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키기가 이제 좀 어려운 거지, 애들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줘. 알겠지? 그래서 다 쓸려 내려가면 이렇게 대각선 쪽 그어가지고 이 삼각형 넓이가 바로 같구나. 누구랑? ADC 넓이랑 같구나. 누가? ACE의 넓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이 노란색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 하나만 딱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삼각형 넓이. 자,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를 재면 10cm 더하기 5cm에서 몇 cm? 15cm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몇 cm? 6cm가 되니까. 자, 계산할 수 있겠지. 15 곱하기 6 한 다음에 90이죠. 나누기 2하면 45제곱cm.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요게 바로 내가 그냥 너무 많이 나와서 산사태 문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평행선 나오면 지금 긴장을 해야 돼. 평행선 나오면 그 안에서의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잡아도 같다. 어떻게 잡아도 같다라는 말이 여러분한테 제일 무섭게 들리는 게, 진짜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몰라. 자유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놀 줄을 모르는 거지. 자유가 갑자기 주어져 버리니까. 진짜 아무거나 놔도 되니까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 413번과 같은 문제 있잖아. 그 413번과 같은 문제. 얘랑은 또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평행선 발견이 되면 그 안에서 삼각형이 발견될 시 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잡아도 같으니까 진짜 어떻게 한번 변형을 잘 한번 해봐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자, 일단 자, 이 414번 관련된 문제는 또 이거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삼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그리고 자, 삼각형 ABC가 있어. 자, 이 삼각형 ABC에서 한 꼭지점 그냥 A를 잡아서 여기에서 내가 선분 하나를 안쪽에다가 그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생긴 점을 D라고 하고 자, B에서 D까지 거리와 D에서 C까지 거리가 M 대 N이라고 친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 지금 왼쪽 자리하고 오른쪽 자리하고 나뉘어졌는데 왼쪽 자리 삼각형, 오른쪽 자리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지금 M 대 N이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넓이로 접근하면 여기에서 꼭지점 A에서가 지금 마주보는 대변 쪽에다가 수선의 발 맞니? 수선의 발을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내려. 자, 이렇게 밑에 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지금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가 높이잖아. H. 그치?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지금 M하고 N, 실제 길이가 MN이라고 친다면 자, 이 왼쪽 삼각형 넓이하고 오른쪽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될까? 밑변이 M이고 높이가 H인 삼각형이니까 왼쪽은 2분의 1 MH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N이고 높이가 H니까 2분의 1 NH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두 넓이를 구했는데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B가 어떻게 돼? 2분의 1 MH 대 2분의 1 NH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간단히 하라 그러면 똑같은 상수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누구도 없어져? H도 똑같이 썼으니까 없어지잖아. 한마디로 넓이의 B가 몇 대 몇이 된다? M 대 N이 된다. 자, M 대 N이 뭐였어? 밑변의 B였어. 그지? 자, 따라서 넓이의 B도 몇 대 몇이 된다? M 대 N이 된다. 그런데 어떤 상황? 높이가 같은 삼각형일 때 밑변의 B가 뭐가 된다? 넓이의 B가 된다. 그냥 이런 단순한 얘기야. 꼭 상황이 이 한 꼭지점에서 이쪽에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런 선을 긋지 않고 뭐 얘 따로 보더라도 밑변의 길이는 M이고 밑변의 길이 N인데 높이는 똑같은 걸 쓴다. 그러면 넓이의 B는 당연히 뭐겠어? 밑변이 다른데 높이만 같아.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밑변의 B가 넓이의 B가 된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M 대 N 이렇게 넓이의 B가 된다. 요거를 이용만 할 줄 알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B, C라는 삼각형에서 BC의 중점을 잡았지, 지금. 그래서 BC의 중점 쪽에다가 A에서 선분을 이어놨어. 자, 그러면 여기가 몇 대 몇이 된 거야? 1대 1이 된 거죠. 즉, 밑변이 1대 1이 됐다는 얘기를, 2등분 됐다는 얘기는, 그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전체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체가 얼만데? 전체가 6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바로 구해줄 수 있지. 얼마? 30제곱센치.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럼 왼쪽 삼각형 넓이가 30인데 답에서 찾으라는 거는,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어떤 거야? PBM의 삼각형 넓이를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다시 봤을 때 문제에서 AP 대 PM이 몇 대면? 1대 2라고 줬어. 자, 따라서 우리는 AP 대 PM이 1대 2면 B를 알면 자, 얘네들을 이제부터 뭐라고 봐? 밑변이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러니까 밑변의 B가 몇 대 몇이 된 거? 1대 2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ABP 삼각형과 밑에 쪽에 있는 PBM 삼각형의 넓이의 B가 또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1대 2가 넓이의 B인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어느 부분? 2짜리 부분을 원하는 거. 자, 그래서 30제곱센치에다가 전체 얼마를 곱하면 돼? 비례 배분 이용하면 쉽죠? 1대 2짜리니까 우리가 2짜리를 원하면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3하고 30하고 약분해서 10이 되니까 10 곱하기 2에서 20. 이렇게. 20제곱센치. 위에 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3분의 1 곱하면 10제곱센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30 곱하기 이거야. 2 더하기 1분의 1. 비례배분. 알죠? 이렇게 해서 10제곱센치. 아니면 20제곱센치를 빼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삼각형 넓이든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비슷한 이제 유형이죠. 평행사변형에서 좀 더 큰 도형에서 다루는 거지. 여기네.
평행사변형에서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삼각형 무게중심 나오면 많이 보게 될 내용, 그림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기에서 대각선을 걷지. 또 대각선 걷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뭐 있어?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그으면 넓이가 2등분 된다. 2등분 되는데 그걸 또 2등분 했지. 따라서 이 넓이는 전체의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4분의 1짜리죠. 자, 그래서 전체 넓이를 48제곱cm라고 줬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 넓이, 요 넓이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8 곱하기 4분의 1 해서 얼마로 계산해주자? 12제곱cm로 계산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각형 넓이 이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보조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F에서 C까지 이렇게 선분을 그으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각형은 이름이 있는 사각형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이름이 없는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각선 그으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진다. 그 삼각형 넓이 두 개의 합이 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각각 구하려고 하면 돼. 자, 근데 또 보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요 삼각형을 봐. 요 삼각형 또. 자, 삼각형 DOC. 얘 넓이를 우리가 아까 전에 12제곱cm라고 했지? 자, 삼각형 DOC의 넓이가 12제곱cm인데, 여기에서, 아직 무게중심을 안 배웠으니까, 제 넓이를, 어떻게 정할까? 얘 넓이.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여기 줬구나. 이렇게 조건을 줬네요. 감사하게도. 근데 저걸 안 줬어도 저기는 2대1이 맞아. 2대1이 맞는데, 그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역시, AF 대 FE가 2대1이라고 줬네요. 지금 보니까. AF 대 FE가 2대1이다. 요거 좋네. 이거 줬으면 이제 쉬워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전략을, DOC로 접근하는 것보다, 약간, 이걸 줬으니 AF 대 FE, 얘들아, DF 대 FO도 2대1이거든? 그걸 나는 알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준 걸로 하면 좋으니까, 다시, DOC 말고 다른 걸로 할게. ACE로 할게. ACE로, 요걸로. 쏘리. 내가 저걸 AF 대 FE가 2대1이라는 거를 못 보고 와서, 요렇게. 요 넓이로 접근하겠습니다. 요 넓이.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 ACE도 마찬가지야. 12제곱cm. 왜냐하면, 여기서 절반으로 대각선으로 나눴으니까, 이 넓이는 24고, 그 다음에 24짜리 넓이를 또 중점 찍어가지고, 꼭지점에서 요렇게 이어줬지. 그렇지. 그래서 요 넓이가 이제 24의 또 절반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4 절반이니까 얘는 12제곱cm지. 그지? 자, 그러면 이 12제곱cm에서 또 요렇게 선분 그으면, 요 선분은 똑같이 그어주시면 됩니다. FC. 자, 요렇게 그으면, 지금 여기가 밑변이라고 보면, 밑변이 1대2로 쪼개진 거잖아. 그지? 밑변이 1대2로 쪼개졌으면 1짜리가 얼마냐?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냐? 요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12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목이 아프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자, 요거 계산해주면 12 곱하기 3분의 1하면 얼마? 4제곱cm. 이렇게 되지. 그래서 4제곱cm가 바로 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고, 자, 그 다음에 요쪽에 2짜리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에서 4 빼면 되죠. 그냥 얘는 8제곱cm 되는 거고, 자, 요쪽에서 또 평행사변형 성질 이용해볼까?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 서로 같지? 두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하니까. 맞니? 자, 그래서 이거를 밑변으로 보면 또 넓이가 또 얼마가 되는 거야? 2등분 되는 거지? FOC의 넓이가 또 얼마가 돼? 8제곱cm를 절반해서 4제곱cm가 된다. 자, 그래서 4제곱cm, 4제곱cm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거야, 원래. 자, 그래서 여기도 4제곱cm가 되죠? 8제곱cm에서 4제곱cm 빼면 얘도 4제곱cm. 얘도 4제곱cm, 얘도 4, 얘도 4, 얘도 4야. 심지어. 그 다음에 요거 연장하면은 얘도 4고 얘도 4야. 알겠지? 넓이가 6등분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배우는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알겠죠? 지금 F라는 점이 지금 중선 두 개 그었지?
이 선도 중선이고 이 선도 중선이고, 그지? 그래서 중선의 교점은 무게중심이다. 예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얘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나중엔 아예 그냥 내가 넓이를 외우도록 알려줄 건데 너무 많이 나와서 평행사변형 넓이.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알려줘 볼까? 자, 여기에서 중선 하나를 더 거. 요쪽도 2등분 해버려. 이렇게 2등분 하면 요 중점끼리 또 이렇게 이어줄 수 있죠. 이거를 뭐 지금 증명은 안 하고 그냥 한번 설명만 해줄게. 이거 증명하려면 이제 닮음도 필요하고 무게중심도 필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 4, 4, 4, 2, 5, 2, 3. 아예 그냥 나중엔 이걸 외우라 그래, 내가. 이거는 2학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3학년 때도 나오기 때문에 삼각비 하면서. 자, 4, 4, 4, 2, 5, 2, 3. 4, 4, 4, 2, 5, 2, 3. 이게 뭐야? B를 말하는 거야. 넓이의 B입니다, 이거. 넓이의 B. 4, 4, 4, 2, 5, 2, 3짜리들이야. 4짜리, 4짜리, 4짜리. 얘네들 다 같다는 얘기고. 2짜리, 5짜리, 2짜리, 3짜리.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을 이용해서 만약에 풀게 되면은 전체가 48이라 그랬잖아. 48 곱하기 비례배분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 요 넓이가 지금 5짜리, 3짜리 합해서 8짜리잖아. 8짜리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실제로 얘는 절반이 돼. 그래서 4짜리라고 보면 돼서 전체를 24등분을 시킨 다음에 왜? 4, 4, 4 더하면 12잖아. 그래서 12가 2개니까 24등분을 해서 그 중에서 4짜리를 구하고 싶다. 4짜리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실제로 다 한 번에 나온다. 알겠지? 일단은 여러분들은 T반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이거 알려주기만 하는 거야, 공식. 이거 증명하려면 뒤에 나오는 삼각형 무게중심이 필요합니다. 일단 알고만 있어. 알겠지? 이런 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사다리꼴에서 아까 전에 배웠었던 높이가 같은 삼각형 그 m 대 n 그거를 쓰면 밑변의 비가 m 대 n이면 넓이가 m 대 n이다. 그거를 쓰면 자, 우리가 사다리꼴이야. 등변 사다리꼴처럼 잘생겼지만은 그냥 사다리꼴이고요. 일반적인 사다리꼴에서도 성립하는 성질이니까 잘 들어야 돼. 자, 그냥 이렇게 OA 대 OC가 2대 3이라고 한 대각선의 길이의 비를 줘. OA 대 OC 이렇게 해서 2대 3이다. 여기를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DO 대 OB가 2대 3인 게 아니야. 착각하고 있지 말고 반대쪽 대각선이 또 2대 3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디에서만? 등변 사다리꼴에서만 2대 3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직 이 2대 3만 이용해서 풀어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준 조건은 뭐냐면 ODA가 넓이가 이 12제곱cm래. ODA가 요거죠. 위쪽에 있는 거 12. 이렇게 딱 안쪽에다가 적어놓으면 되고 자, 우리가 바로 그러면 2대 3이 밑변의 비다 해서 넓이의 비도 2대 3이다 하면 12에다가 얼마 곱하면 3짜리가 나오겠어? 12 자체가 2짜리니까 2로 나눠준 다음에 몇을 곱하자? 3을 곱하면 3짜리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2분의 3 곱해서 18 이렇게 얻으면 요 옆에 있는 ODC 삼각형 넓이가 1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봐봐. 이거 중요하다.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야. 삼각형에. 그냥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넓이가 지금 뭘 구하래?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넓이가 어떻게 써? 똑같겠지.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아까 전에 평행선 사이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나 밑변 고정시키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나 어떻다 그랬어? 똑같다 그랬잖아, 넓이가. 자, 그래서 지금 뭐와 뭐 사이? 평행선 사이. 얘와 얘 사이에서 누가 그려졌어? ABC 삼각형과 DBC 삼각형이 그려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밑변 BC는 고정된 상태에서 ABC와 DBC가 같으니까 이렇게 적어볼까? ABC와 DBC가 같으니까 뭐 어떤 결론이 나와? 같은 넓이에서 같은 넓이 빼면 같겠죠. 이 밑에 있는 OBC 넓이를 각각에서 삼각형 넓이에서 빼. 그러면 뭐가 남겠어? 이 18이 남겠지. 그래서 DBC 삼각형 넓이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남겠죠. 하지만 어차피 ABC 삼각형 넓이도 DBC 삼각형 넓이와 같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빗금친 부분을 빼면 18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ABC 삼각형 넓이에서 빗금친 부분을 빼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가 남는다? 18이 남는다는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에서 대각선 그어서 4개로 쪼개놓으면 삼각형 4개로 쪼개놓으면 나비 모양끼리 아예 그냥 기억을 해놔. 넓이가 같다. 등변이든 아니든
알겠지? 그냥 사다리꼴에서 그냥 사다리꼴이면 무조건 나비 모양으로 넓이 같다. 아예 기억을 해놓으면 좋아. 자,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여기가 18이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대 3이잖아. 지워졌다. 2대 3이잖아, 밑변이.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또 우리가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다를 쓸 수 있지. 그래서 얘가 지금 2짜리야, 이번엔. 2짜리가 18이니까 3짜리는 얘지. 얘 얼마가 될지를 구할 수 있겠지. 얼마가 되겠어? 18을 2로 나누고, 굳이 뭐 2분의 3 곱한다 하지 말고 18을 2로 나누면 얼마? 9. 9에다가 3을 곱하면 얘가 나오지. 얼마? 27.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됐어? 자, 따라서 ABCD 넓이는 전체 넓이니까 다 구해줬어야 됐던 거야. 어차피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2, 18 더하면 30, 30 더하기 18은 48, 48 더하기 27은 65. 이렇게. 65 맞니? 30에다가 48이니까 75. 됐지? 이렇게. 어찌저찌 일단 나가긴 했는데